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오매 법칙을 응용하는 시간입니다. 저항의 연결을 다양하게 하였을 때 회로를 흐르는 전류와 전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도록 할 거예요. 오매 법칙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전기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전압, 저항과의 각각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프로 보이는 관계를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는데요. 전기회로에서 전압을 높여주면 이로 인해 전류는 증가하게 되고 이를 비례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전기회로에서 저항은 높일수록 전류의 흐름이 저해가 되는 반비례관계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방금 본 이 저항은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이며 그 정도를 나타낼 때 옴이라는 단위를 썼었습니다. 이때 1옴은 1V의 전압을 회로에 걸어주었을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A인 도선에서의 저항 크기를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저항을 들고 왔을 때 전압에 의해 전류가 증가하는 정도로 저항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저항이 클수록 전류의 증가 정도는 작습니다. 여러분이 도선 내부를 이동하는 전자를 상상하며 상황을 가정하면 생각하기 쉬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길이의 개념을 생각하면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고 두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두께가 얇을수록 저항이 큽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볼 내용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회로의 저항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저항을 하나만 연결했을 때보다 더 긴 저항을 연결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회로의 전체 저항은 한 개를 연결했을 때보다 커지는 셈이 돼요. 따라서 옴의 법칙에 의해 저항을 직렬로 여러 개 연결할수록 회로의 전체 전류는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들은 저항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교과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구로 저항의 연결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회로를 전기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저항 대신 전구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두 개의 저항을 각각 R1, R2로 표기할 수 있는데요. 이 저항이 연결된 전체 회로에 흐르고 있는 전류를 I, 그리고 각각의 저항을 통과하는 순간의 전류 값을 I1, I2로, 각각의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을 V1, V2로 표기합니다. 이들의 값을 비교해 보도록 할 거예요.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결국 회로의 전체 저항 R은 저항 하나씩을 연결했을 때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각각의 값을 더한 만큼이 회로 전체의 저항이 되죠. 이렇게 저항이 커지니 옴의 법칙에 따라 저항을 하나 연결했을 때보다 전류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저항이 추가된다고 해서 도선 내의 전하량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죠. 전자의 흐름을 막을 뿐이니까요, 저항은. 도선이 한 줄로 나란히 구성되어 있으니 전자가 이동하는 길도 한 줄뿐입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하나이므로 R1, R2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동일합니다. 또 이러한 한 통로에 있는 두 저항에 걸린 전압을 합하면 전체 회로에 걸린 전압과 같습니다. R1, R2의 길이를 합쳐 길이가 긴 저항 R 하나가 된 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저항에 걸린 전압이 회로의 전압일 테니 두 저항에 걸린 각각의 전압을 합쳐야 전지의 전압과 같다라고 연결하여 기억할 수 있겠죠? 이처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는 두 저항 중 하나의 저항의 연결을 끊으면 통로가 끊긴 셈이 되니 회로 전체의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는 회로에 저항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항을 하나만 연결했을 때보다 더 두꺼운 저항을 연결한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즉,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회로의 전체 저항은 한 개를 연결했을 때보다 작아지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옴의 법칙에 의해 회로의 저항을 병렬로 여럿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회로의 전체 전류는 증가합니다. 역시 회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회로의 전체 저항 R은 저항 하나씩을 연결했을 때보다 더 작아지게 됩니다. 저항 하나를 연결할 때보다 저항 여러 개를 연결한 이 상태가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더 작은 저항이 연결된 셈이 되므로 하나를 연결했을 때보다 회로 전체의 전류값은 커질 거예요. 역시 저항이 추가된다고 해서 도선 내의 전하량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항을 병렬로 연결 시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가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로 나뉘게 되겠죠?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곧 회로 전체의 전류가 됩니다. 또 이러한 각각의 저항에 걸린 전압은 전체 회로에 걸린 전압과 같습니다. R1, R2의 두께를 합쳐 그저 두꺼운 하나의 저항 R이 된 셈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며 이러한 관계들을 다시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이처럼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서는 두 저항 중 하나의 연결을 끊어도 전하가 이동할 수 있는 나머지 통로가 있는 셈이 되므로 R2 전구에는 불이 켜져 있는, 즉 회로의 전기가 흐르는 상황이 됩니다. 이처럼 저항을 추가로 연결 시에 직렬 혹은 병렬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회로 전체의 저항값이 커지기도 작아지기도 하여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값이 작아질 수도 커질 수도 있습니다. 연결 방식에 따른 회로 전체의 전류값, 그리고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류, 전압값의 대소를 차근차근 따져보며 비교해보는 연습을 각자 해보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이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